사실 팔라딘이 속성 공격을 할 수 있다지만 이게 되게 애매한 게 뭐냐면 몬스터들의 속성들을 다 외우고 있어야 되거든요. 요괴 손사가 성속성 약점이라는 걸 직관적으로 알 수 있을까? 피아누스와 모닌이 불속성 약점이고 마뇽과 휘긴이 얼음 속성 약점이고 릴리노흐 뭐 이런 애들은 불약점이 아니라 오직 번개만 약점이다, 이런 거를 딱 보고 어떻게 알겠어요. 그냥 콤보 어택 갖다 올리고 버서크 올리고 냅다 패기만 하면 되는 다른 전사 직업군과는 달리 상황에 맞게 정확한 속성을 써야 된다는 것이 팔라딘의 단점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런 팔라딘도 장점이 있었으니 차지의 망령인 나이트의 4차 전직인 팔라딘 120 이후에는 어떤 스킬들을 사용하는지 같이 살펴보자고요. 이게 잘 생각해보니까 전사가 공용 스킬이 되게 많더라고요. 대충만 봐도 메이플용사, 몬스터 마그넷, 스탠스, 아킬레스, 돌진, 용사의 의지가 공용이고요. 히어로와 공유하는 세미 공용 스킬은 블러킹 정도. 그러면은 스킬 7개가 공용이고 4개가 유니크 스킬일 텐데 팔라딘만 사용 가능한 스킬 그 4개를 한번 간단하게 알아보자고요. 사실 영상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팔라딘이 저점이 높고 고점이 낮다 뭐 이런 식으로 평을 하고 싶은데 그 저점의 기준점이 되는 첫 번째 스킬은 바로 어드밴스드 차지입니다. 기존 나이트들은 물론 블리자드 차지로 몬스터들을 빙결시키면서 사냥할 수도 있었지만은 얼음이 먹히지 않는 적 역시 차지 블로우를 통해서 몬스터를 스턴시킨 후 안정적인 사냥이 가능했는데 이 차지 블로우라는 것이 기존 130%의 데미지로 6마리를 때리던 그 슬래시 블러스트와는 다르게 250%의 데미지로 6마리를 공격할 수 있는 그런 강력한 스킬이었지만 대신 한 번 사용하면 걸어뒀던 차지 버프가 사라져버리는 그런 끔찍한 스킬이었어서 3차 후반에나 찍었던 스킬이었다고 하는데요. 어드밴스드 차지는 그 단점을 완벽하게 해소시켜주는 스킬이었습니다. 이 스킬을 마스터하게 되면 데미지가 100%포인트 상승하고요. 이제 차지 블로우를 사용하게 돼도 차지가 풀리지 않게 돼서 차지 블로우만으로 사냥을 이어갈 수 있게 됩니다. 파워 스트라이크가 260%의 데미지였기 때문에 어드밴스드 차지를 마스터하는 순간부터 파워 스트라이크와 슬래시 블러스트로부터 해방되는 것이죠. 이 점을 반영한 것인지 테스트 서버 시절 이 스킬의 이름은 엔드리스 블로우기도 했는데요. 이 말 그대로 블로우를 계속 쓴다 이거죠. 이 스킬의 독특한 점은 이 스킬의 마스터 레벨이 10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마스터 레벨이 10인 4차 스킬들은 비올더, 리저렉션, 배틀십 이런 정도가 있습니다만 공격력과 정확한 연관이 있고 마스터를 해야만 하는 주력 스킬 중 마스터 레벨이 10인 건 어드밴스드 차지밖에 없긴 해요. 3차 때 차지 30레벨이나 찍어놓고 제대로 쓰지도 못했으니까 좀 이제는 빨리 써보란 뜻인 걸까요? 그런데 이 10렙짜리 스킬이 심지어 스킬북이 존재하고요. 그 스킬북이 작품에서 드롭된다는 점이 좀 흠좀 하죠. 그래서 4차 전직 시 지급하는 스킬 포인트 3을 어디에 찍느냐, 돌진 하나 찍고요. 어드밴스드 차지 하나 찍고 그리고 나중에 설명드릴 그 생추어리에 하나 정도 찍은 다음에 123레벨이 됨과 동시에 어드밴스드 차지를 마스터하는 식으로 스킬 포인트 분배가 이루어집니다. 팔라딘이 저점이 높다라는 게 이런 뜻이에요. 123레벨부터 뭔가 좀 4차다운 사냥이 가능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괜히 귀찮은 상황 만들지 않기 위해서 4차 전직 이전부터 작품에 낑겨서 들어가고요. 어드밴스드 차지 스킬북을 미리 가서 얻어놓는 유저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차지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잠깐 좀 세자면요. 최근에 메이플랜드에서 나이트의 차지와 관련해서 패치가 좀 있었잖아요. 뭐 차지 블로우로 스턴 걸어둔 몬스터를 갖다 때리면 스턴이 풀리던 게 버그였다. 그래가지고 크루세이더들이 응? 코마로 스턴 넣은 거 때리면 풀리는 건 뭐 또 버그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하셨었는데 물론 이제 과거 메이플에서 근접 공격 같은 거라면은 무조건 스턴이 바로 풀리도록 설계가 돼 있었던 게 맞고요. 오직 차지 블로우로 스턴을 걸어둔 몬스터만 이상하게도 스턴이 안 풀렸던 것이 사실이었기 때문에 제가 이것이 좀 궁금해서 찾아봤거든요. 근데 재미있는 사실을 하나 발견하긴 했습니다. 원래 빙결을 걸어 놓더라도 거기에 스턴을 따로 걸면은 빙결 상태에다가 머리 위에 이 스턴 표시가 같이 뜨는 게 맞거든요. 그런데 블리자드 차지를 걸어둔 상태에서 몬스터들에게 차지 블로우를 걸면요, 얘가 얼면서 스턴이 같이 걸리는 게 아니라 그냥 빙결만 되고요, 머리 위에 스턴 표시가 안 뜹니다. 뭐지? 아니 저도 뭐 이게 정확히 왜 이렇게 표시가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무래도 과거 메이플 스토리에서는 스턴이 안 풀리게 하기 위해서 차지 블로우의 스턴에만 뭔가 특별한 기믹 같은 걸 집어넣은 게 아닐까. 그리고 그거를 메이플랜드에서 뭐 어떻게든 동지를 박았다 뭐 이 정도로 해석할 수밖에는 없을 것 같긴 해요. 뭐 굳이 실드를 치자면. 아무튼 메이플랜드에선 차지 블로우로 스턴 먹였을 때 근접 공격으로 스턴이 안 풀리는 게 정상이라고 했기 때문에 팔라딘 분들의 4차 사냥은 아마 좀 수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말이 너무 길어졌는데 차지 쪽 스킬 알아봤으니까 홀리 차지도 좀 봐야겠죠. 성기사를 지칭하는 직업명 팔라딘답게 홀리 차지는 마지막에 배우는 킬러 스킬 중 하나인데요. 홀리 차지는 특정 퀘스트를 클리어하면 얻을 수 있는 스킬입니다. 아니 운영자가 팔라딘을 혐오하시나? 지상 최대의 사기 스킬 제네시스가 생명의 동굴에서 재료를 채취해야 되는 건 알겠는데
홀리 차지를 위해서 변비퀘를 깨고 뭐 생명의 동굴로 들어가야 되는 그런 이유는 잘 모르겠긴 해요. 그래가지고 팔라딘은 비숍이 변비퀘 깨러 갈 사람 모집한다 그러면 같이 가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비숍의 생명의 뿌리와는 달리 성배를 채울 수 있는 그 샘물은 결사대 퀘스트 지역이 아니라 그 퀘스트 지역을 벗어난 혼테일의 동굴 입구 맵에 있기 때문에 이제 명예 결사대원인 사람이 지인이라면 더 좋겠죠. 그리해서 조각상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스킬 두 종 중 하나인 홀리 차지, 디바인 차지는 유일하게 공략이 어려웠던 언데드랑 다크형 몬스터들까지 정복할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스킬이 되겠습니다. 우연히도 당시 최종 사냥터는 리플에 남겨진 용의 둥지 같은 곳이었기 때문에 이곳의 스켈로스와 스켈레곤들을 홀리 차지로 댐빵을 받아서 손쉽게 잡아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스킬이죠. 그리고 이 친구의 마스터 레벨도 굉장히 낮습니다. 3차의 차지가 마스터 레벨 30이었지만 홀리 차지는 마스터 레벨은 20이었고요. 데미지도 125%였던 썬더 차지에 비해서 더 높은 140%를 자랑했죠. 테스업에서는 홀리 차지의 데미지가 120%였는데 이거는 솔직히 너무 탈혐이고, 솔직히 홀리 차지 140%도 제 생각엔 좀 많이 약하거든요. 2010년 팔라딘이 버프될 때 홀리 차지는 10%포인트 상향되었고요. 썬더 차지를 다른 차지와 함께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는데 전 솔직히 막 콤보 어택 이런 거 생각하면은 데미지가 그 정도는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 다음은 블레이스트입니다. 다른 전사들은 주력기가 3마리까지 때리는 브랜디쉬, 그리고 3마리까지 때리는 드래곤 버스터인데 반해 나이트는 단일기가 주력기이고요. 다수기는 6마리까지 공격하는 어드밴스드 차지로 커버하는 특성이 있어요. 블래스트의 설명은 역시 인트4 전봉이답게 단순합니다. 적 하나에게 강력한 한방 공격을 가한다. 와우, 이거 뭐 지금 메이플의 이제 그 긴 거랑 비교하면 확실히 단순한 설명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런 단순한 스킬들도 툴팁으로는 설명하지 않는 숨은 효과들이 있었으니 그건 나중에 살펴보고 일단 이펙트부터 볼까요? 속성이 없는 상태의 블래스트의 이펙트는 이렇게 나옵니다. 이 자체로도 멋있는데 속성이 들어가면 스킬이 더 멋있어지죠. 썬더 차지가 들어가면 이렇게 나옵니다만 이것보다 더 멋있는 건 블리자드 차지, 그것보다 더 멋있는 건 플레임 차지, 그거보다 더 멋있는 게 뭐예요? 홀리 차지죠. 와우, 홀리 쉣. 홀리 차지와 함께 사용되는 블래스트는 팔라딘 그 자체를 상징하는 스킬이었습니다. 일단 블래스트는 브랜디쉬와 그 괴를 함께하는 스킬입니다. 브랜디쉬가 전직시 기본 지급, 그리고 다크 와이번에게만 20북이 드랍되고 퍼플라투스를 통해서 낮은 확률로 30북을 얻을 수 있었다면 블래스트도 스킬 자체는 기본으로 지급되고 스켈레곤을 통해 0.0002% 뭐 아무튼 그런 확률로 획득이 가능하고 30북은 역시 퍼플라투스를 통해서만 획득할 수 있죠. 마스터를 하게 되면 데미지는 550%가 나오는데요. 고변산이라는 가정하에 이제 홀리 차지랑 같이 사용하면 770%의 데미지가 나오게 되고요. 나중에 블래스트가 550%에서 580%로 버프가 된 이후 그때 동시에 150%로 버프된 홀리 차지, 그리고 베이스로 깔 수 있게 된 125%짜리 썬더 차지를 함께 사용한 채로 성속성 약점의 몬스터를 공격하게 된다면 얼마가 나와? 1630%가 됩니다. 헛소리 말라고요? 근데 이거 데미지 보면은 진짜 1630% 같긴 해요. 그래가지고 모험가의 귀한 패치 이후엔 사실 비숍이랑 섀도우 같은 거 빼면은 밸런스에서 크게 벗어난 직업은 아예 없긴 한데, 근데 이게 모험가의 귀한 패치는 빅뱅 직전에 이뤄진 패치다 보니까 지금은 좀 논외로 하고요. 속성 약점까지 다 빼고 보면 퍼뎀이 이제 대충 700~800% 원절이라고 보는 게 낫겠군요. 그래도 블래스트가 이런 식으로 제일 퍼뎀이 높은 스킬이었기 때문에 팔라딘은 보스전에서는 차지 블로우가 아닌 블래스트만 사용해서 보스를 두들겨 패스해야 됩니다. 이 블래스트는 모션이 이제 찌르기 모션이어가지고 사람들이 많은 불만을 터뜨렸었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검은 찌르기를 하든 배기를 하든 데미지 퍼센트가 이게 똑같은데요. 둔기의 경우에는 검에 비해서 찌르기 데미지는 한 15%에서 20% 낮은 데미지가 뜨고요. 배기 데미지는 10%에서 20% 높은 데미지가 떴거든요. 근데 찌르기 모션이라니 검보다 항상 낮은 데미지가 나오겠구만 하면서 이제 넥슨을 욕하곤 했는데, 이게 해외에서 연구하신 바로는 그게 아니라고 합니다. 블래스트는요, 배기 3대 찌르기 2의 비율로 데미지가 들어간다고 해요. 이게 무슨 소리야? 그러니까 모션은 찌르기 모션이 들어가도 배기 데미지가 60% 확률로 들어간단 말입니다. 배기 데미지가 60% 확률로 들어간단 말입니다. 마치 배는 모션 2번인데 찌르기 1번, 배기 1번이 들어가는 브랜디쉬와 비슷한 느낌이죠. 제가 블래스트가 브랜디쉬와 괴를 함께하는 스킬이라 말씀드린 건 여기서 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대충 계산 때려보면 뒤에 화면도 나오겠지만 이렇게 배기 비율이 더 많도록 스킬을 갖다 수정을 해줬음에도 검의 평균 데미지 기대값이 월등히 높게 나옵니다. 이게 이렇게 되는 첫 번째 요인은 무기상수기도 한데요. 공격 속도가 검보다 일단 기본적으로 한두 단계는 느려가지고 그렇거든요. 그래가지고 두 손 무기를 낄 거면요, 두 손 검을 끼는 게 제일 좋고요. 굳이 내가 한 손 무기를 껴야겠다, 방패를 갖다 껴야겠다 그러면은
그래도 두손검을 쓰시는 게 두손검 끼세요 그냥. 아니면 공속 빠른 무기 있으면 그거 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 스킬은 생추얼입니다. 이 스킬은 뭐 유명해서 다들 아시죠? 아니 뭐 전사가 강력기? 그러니까요. 근데 이게 원킬 나는 건 아니고요. 사용하면 몬스터의 체력이 단 1이 남게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이후에 몬스터한테 가서 더블 탭을 해줘야 됩니다. 뭐 영상 보시면 좀 귀찮아 보이긴 하죠. 이 스킬은 다크나이트의 버서커 퀘스트로 알려진 세이렌 관련 퀘스트를 통해서 획득할 수 있고요. 1을 찍으면 보시다시피 쿨타임이 장난 아닙니다. 10분도 아니고 11분에 한번 쓸 수 있는 스킬이죠. 그런데 보통 이런 류의 스킬이 그렇듯이 물론 30분은 혼테일에서만 뜨긴 하지만 30레벨까지 찍고 나면 쿨타임이 100초로 줄어들어서 좀 더 많이 자주 사용할 수 있게 되긴 하거든요. 근데 심지어 이게 2009년 1월 버프 패치 때는 쿨타임이 무려 20초로 줄어들어서 사냥 시에는 막말로 뭐 스펙이 필요 없는 단계까지 갑니다. 생추어리는 스나이핑과 굉장히 비슷한 스킬이에요. 몬스터가 가진 체력과 관계없이 무조건 맥스 수준의 데미지를 준다는 점이 비슷하죠. 그런데 스나이핑과 이 스킬이 다른 점은 우선 당연히 마리수의 차이랑 그리고 이 스킬만으로 죽일 수 있느냐 없느냐의 그 여부고요. 두 번째 차이점은 데미지가 실제로 눈에 보이느냐입니다. 스나이핑은 뭐 나중에 또 설명드리겠지만 데미지가 일단 눈에 보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막 타격감도 그나마 있고 좋은데 생추어리는 그냥 픽 하고 말아요. 그래가지고 별명이 뿅막치다 뭐다 그러기도 했고요. 그래서 일단 일반 몬스터들은 지네들 체력 마이너스 1만큼 달겠거니 어쩌니 하는데 보스에서는 데미지가 정확히 얼마 들어간지를 알 수가 없거든요. 툴팁에는 뭐 몇백 프로 뭐 800% 이렇게 때린다 이렇게 써있긴 한데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하느냐 말이죠. 확인을 어떻게 해? 이 영상을 보시면 됩니다. 영상 주인께서 친절히 설명해 주셨네요. 자, 데뷔존의 체력은 약 46만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생추어리를 사용하니까 피가 거진 50%가 날아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여기서는요, 물리 무효화를 올린 파우스트에게 체력을 1만 남기는 피해를 주는 모습을 또 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영상에서는 생추어리를 물리 무효화를 가동한 작품에 써도 피가 제대로 깎이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유추할 수 있는 게 뭐냐면요, 팔라딘의 생추어리는 일반 몬스터는 무조건 체력이 1 남도록 만들고요, 체력이 맥스 데미지 플러스 1 이하인 보스에게는요 역시나 체력을 1만 남기는 피해를 입히면서도 체력이 맥스 데미지 플러스 1을 초과하는 보스에게는 맥스 데미지만큼의 피해를 입힌다. 그리고 또한 물리무효와 뭐 이런 몬스터 버프들은 모조리 무시한다. 뭐 이런 효과가 있다는 것을 유추하실 수 있습니다. 맥스 데미지 제한이 99,999일 때는 뭐 그만큼의 데미지를 주는 거고요. 2008년 7월경부터 맥댐 제한이 199,999로 풀린 이후에는 199,999의 데미지를 보스에게 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잘 몰랐지만은 생추어리 쿨타임이 줄어든 팔라딘은 이론상 작품이나 혼텔 같은 데서 제일 많은 데미지를 넣을 수 있는 그런 직업이 된 겁니다. 작품 파일 8개네? 생추어리 한번 갈기면 데미지 얼마? 20초마다 데미지 160만 들어가는 거고요. 혼텔 파츠 총 몇 개? 머리 3개, 팔 2개, 날개 묶음, 다리 묶음, 그리고 꼬리 총 8개네. 혼텔 본체에서 20초마다 이론상 데미지 얼마? 160만 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생추어리는 보스에서 사실상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스킬이었지만 데미지가 안 떠가지고 무시당했던 걸까요? 사람들은 툴팁에 적혀있는 데미지 그런 800% 그런 게 보스에게 들어가는 진짜 데미지인 것으로 착각을 하고 팔라딘은 데미지가 약하다 뭐 그런 생각에 심지어 생추어리 쿨타임이 20초가 된 후에도 보스를 잘 끼워주지 않았고요. 자연스럽게 팔라딘의 위상도 그렇게 해서 떨어진 것 같습니다. 사실 뭐 그래서 팔라딘이라는 게 이게 좀 말하기가 조심스럽긴 한데 속성 반감만 아니면 필요한 차지 발동시켜서 사냥을 하면 되고요. 블라스트로 지속적인 딜이 가능한 데다가 2009년 1월 이후엔 최대 20초마다 한 번 쓸 수 있는 맥댐 극딜기까지 갖고 있다고 한다면은 제 눈엔 좀 꽤 좋아 보이는데? 아니 뭐 쓰레기 직업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때려 죽이지 말아주세요.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신다면 메이플홀릭 구독해주세요.